당신이 평온한 아침 식사를 즐기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사이 세계 경제의 근간을 지탱하던 신뢰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요일 저녁에 발표된 중앙은행 총재의 충격적인 발언은 당신이 저축해둔 돈의 가치를 위협하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두 남자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순간, 당신은 스스로의 자산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지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현직 대통령으로부터 형사 기소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선 국가 시스템의 붕괴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수호해야 할 중앙은행의 수장이 정치적 압력에 노출될 때 당신의 지갑 속에 있는 화폐는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시작된 달러화의 급격한 하락세는 잠자고 있던 투자자들을 깨우며 금융시장에 보이지 않는 공포를 실시간으로 증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시장의 선물지수가 하락을 시작하고 안전자산인 국채 가격이 요동치는 현상은 시스템이 보내는 아주 정교하고 치명적인 경고 메시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거대한 고층 빌딩이 무너지기 직전에 발생하는 미세한 균열을 발견한 목격자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댐의 균열이 생기면 그 뒤에 고여있던 인플레이션의 홍수가 당신의 삶을 순식간에 덮칠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정치 권력이 돈의 발행권을 장악했을 때마다 서민들의 구매력이 어떻게 처참하게 파괴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반복적이고 잔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금값이 온스당 4,600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치까지 치솟은 이유는 영리한 자본가들이 이미 화폐 시스템의 종말론적인 위기를 직감하고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소요 사태와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라는 기름에 미국의 내부 분열이라는 불꽃이 더해지며 전 세계 경제 지도는 이제 예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의 숫자들이 사실은 권력자들의 변덕에 의해 언제든 수정될 수 있는 취약한 데이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시장은 항상 소수에게만 탈출할 기회를 제공하며 대다수의 군중은 희망 회로를 돌리다. 결국 모든 것이 파괴된 뒤에야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법입니다. 앤드류 릴리 같은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중앙은행에 느슨한 실밥을 뽑기 시작하면 경제라는 옷은 순식간에 형체도 없이 풀려버릴 수 있습니다. 유로화 대비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엔화가 요동치는 현상은 단순히 환율 변동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질서의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됩니다. 당신의 은퇴 자금이 예치된 주식시장의 알고리즘은 인간의 감정이 배제된 채 오로지 불확실성이라는 공포를 먹이 삼아 매도 버튼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창밖을 내다본다면 세상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이겠지만 숫자로 구성된 지하세계에서는 이미 처절한 생존 게임이 시작된 상태일 것입니다. 금값이 폭등하고 달러가 힘을 잃는 이 기이한 조합은 우리 세대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경제적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연극의 막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연준이라는 조직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뿌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중앙은행이라는 시스템은 본래 정치인들이 선거를 위해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내어 물가를 폭등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설계된 최후의 방어벽입니다. 당신이 매달 받는 월급의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반토막 나지 않도록 시장의 균형을 잡는 것이 바로 이 독립적인 기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대통령은 자신에게 유리한 저금리를 강요하며 이 방어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형사 기소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통령이 중앙은행 총재를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이례적인 상황은 투자자들에게 미국 달러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정치적 도구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당신의 예금 계좌에 찍힌 숫자들이 정치적 압력에 의해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공포는 시장 참여자들을 가장 먼저 달러 매도로 이끌게 됩니다. 시장은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장소가 아니라 수조 달러의 자본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는 거대한 지능형 생태계와 같습니다. 만약 미국의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잃고 백악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한다면 전 세계가 기저자산으로 사용하는 달러의 신용 등급은 사실상 붕괴될 것입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원화 자산 역시
달러라는 기둥이 흔들릴 때 발생하는 거대한 파편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금값이 4,600달러를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현상은 종이 화폐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시장의 강력한 불신이 실체화된 결과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란의 내부 혼란으로 인한 원유 공급 불안은 에너지 가격을 자극하여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는 글로벌 경제에 가혹한 통증을 더합니다. 당신이 장을 볼 때마다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의 상승은 단순히 유통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자본이 실물 자산으로 도망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대형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기업들은 투자를 철회하며 이는 결국 당신의 일자리와 소득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연준 총재가 언급한 정부의 부당한 압력은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방식 자체가 왜곡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자산 가격의 거품을 만듭니다. 과거 1970년대에도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늦추었다가 초인플레이션이라는 대재앙을 초래했던 뼈아픈 역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역사가 반복되는 지점에 서 있으며 권력자가 경제를 통제하려 들 때마다 발생하는 전형적인 시장의 발작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와 시드니의 트레이더들이 달러를 던지고 엔화와 금을 사들이는 행위는 단순히 수익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선택입니다. 국채 수익률이 미세하게 조정되는 과정 속에는 향후 수년간 당신이 지불해야 할 대출 이자가 결정되는 복잡하고도 치밀한 수학적 계산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연준 건물의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빌미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고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려는 아주 전형적인 정치적 기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갈등 구조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공포에 질려 패닉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균열을 냉정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균열이 어떻게 연쇄적인 청산 과정을 유도하고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떤 경로로 파괴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넘어지면 당신이 알고 있던 금융의 질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는 순간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수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를 시장에 가차없이 내던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국채 매도세가 강해지면 채권 가격은 폭락하고 반대로 시중금리는 당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수직으로 상승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금리 상승은 단순히 수치상의 변화가 아니라 당신이 매달 지불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2배 혹은 3배로 늘리는 가혹한 현실입니다. 기업들은 갑자기 치솟은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결국 당신이 일하는 일터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도구로 작동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은 이러한 거시적 공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며 시가총액 수십조 원의 기업 가치를 단 몇 분 만에 증발시키는 가공할 위력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인덱스 펀드와 연금 계좌 역시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고갈되는 순간 탈출구가 없는 거대한 함정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데 물가는 오히려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유령이 당신의 거실을 점령하고 소중한 구매력을 매일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너도 나도 현금을 확보하려는 투매 현상이 발생하면 우량주와 잡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자산이 동반 하락하는 무차별적 청산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옆집 이웃이 패닉에 빠져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가격 하락은 다시 당신의 심리를 압박하여 악순환의 고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복잡한 파생 상품들은 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켜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이 도저히 대응할 수 없는 속도로 시장을 파괴합니다. 이러한 연쇄 반응의 끝에는 결국 실물 경제의 침체가 기다리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숫자의 하락을 넘어 우리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뒤흔듭니다. 당신이 마트에서 마주하는 텅 빈 선배와 치솟은 가격표는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긴밀하고 취약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금융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소하게 넘겼던 권력자들의 갈등과 시스템의 균열 속에서 이미 잉태되어 자라나고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수입 물가는 상승하고 이는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자극하여 당신의 실질 소득을 소리 없이 파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정부는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목으로 더 많은 규제를 도입하거나 시장에 개입하려 하겠지만 이는 종종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악수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은 지금 거대한 기계장치의 톱니바퀴가 하나둘씩 어긋나며 굉음을 내고 있는 현장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연준이 정치적 야욕에 휘말리는 모습은 우리가 믿어온 경제 정의가 얼마나 모래성처럼 허무한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당신의 화면에 뜨는 붉은색 하락 지표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시스템이 비명을 지르며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혼란스러운 신호들 중에서 무엇이 진짜 위험인지 구별해내기 위한 구체적인 경고 신호, 대시보드를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신호는 국채시장의 수익률 곡선이 평소와 다르게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지 면밀히 관찰하는 일입니다. 평소보다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채권시장의 반응은 정부의 지불 능력이나 통화의 가치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경고등은 외환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며 다른 통화들에 비해 급격하게 힘을 잃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달러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지만 신뢰의 균열이 생기면 자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다른 안전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지표인 금 가격의 움직임은 단순히 장신구의 가치가 아니라 화폐 시스템 전체에 대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공포 지수를 나타냅니다. 금값이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며 무섭게 치솟는 상황은 종이 조각에 불과한 화폐 대신 실물 자산을 소유하려는 본능적인 회귀 현상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또한 대형 은행들의 신용 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 급증하는지 살펴봄으로써 금융 시스템 내부의 부실이 어디까지 번졌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서로를 믿지 못해 자금을 빌려주지 않는 신용 경색이 발생하면 당신이 사용하는 체크카드가 결제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의 동반 상승은 생산 비용을 높여 기업의 이익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당신이 보유한 주식의 내재 가치를 파괴합니다. 이러한 신호들이 대시보드에서 동시에 붉은색으로 점등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당신은 주변의 소음이나 낙관적인 전망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데이터가 말해주는 냉혹한 진실에만 집중하며 스스로의 생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위기의 중반부에는 항상 가짜 반등이 나타나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더 큰 피해를 입히는 유혹의 구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자산의 비중을 재점검하고 부채의 규모를 줄이는 과정은 다가올 폭풍우 속에서 당신의 배를 가볍게 만들어 침몰을 막는 작업입니다. 특정 자산에 올인하는 무모함보다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자산을 분산하는 유연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정치인들은 위기 때마다 화려한 수식어로 당신을 안심시키려 하겠지만 그들의 행동이 시장의 원리와 일치하는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연준이라는 거대한 방패에 구멍이 뚫린 지금, 당신은 국가가 당신의 경제적 안전을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시스템의 붕괴는 예고된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며 우리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아픈 곳을 찌르며 소리 없이 다가오는 법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느끼는 불안감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위험을 감지한 뇌가 보내는 아주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생존 신호입니다. 공포를 동력으로 삼아 지식을 습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사람만이 무너지는 시장 속에서도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는 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거대한 위기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하며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은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위기의 정점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하락이 아니라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공포가 빚어낸 거대한 신뢰의 붕괴 현장입니다. 당신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경제 시스템은 사실 유리처럼 정교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쉽게 깨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막연한 희망 대신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며
다가올 거대한 재편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마음가짐을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부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잃는 재앙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신의 자산이 정치적 변동성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냉정하게 수치로 계산해 보는 일입니다. 특정 국가의 화폐나 자산에 과도하게 편중된 포트폴리오는 마치 하나의 기둥에만 의지해서 있는 위태로운 건물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시장이 비명을 지르고 언론이 공포를 확산시킬 때 당신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사전에 설계한 자신만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시스템이 붕괴된 후에는 항상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며 그 과정에서 자본의 소유권은 완전히 새로운 주인을 찾아 이동했습니다. 당신이 습득한 지식과 냉철한 판단력은 그 어떤 금괴나 달러보다도 강력한 방패가 되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끝까지 지켜줄 유일한 무기입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당신의 미래를 대신 설계해 줄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중앙은행이 되어 유동성을 관리하고 위험 신호를 감지하며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서 바로 서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의 길입니다.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에 속지 말고 시스템 저변에서 흐르는 거대한 불신과 갈등의 기류를 끝까지 추적하며 관찰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내린 작은 결정과 준비의 과정들이 훗날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당신이 여전히 건재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어떤 외부의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방어 체계를 구축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대통령과 연준 의장의 갈등은 어쩌면 우리에게 시스템의 민낯을 미리 보여주어 대비할 시간을 주는 마지막 자비로운 경고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제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 숫자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권력의 움직임 속에 숨겨진 자본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해안을 기르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투자는 단순히 수익률을 쫓는 게임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보존하고 확장해 나가는 숭고한 투쟁입니다. 공포는 전염되지만 지혜는 공유될 때 그 힘이 강해지므로 당신이 배운 것들을 주변과 나누며 함께 생존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긴 여정의 끝에 도달했지만 당신에게는 오늘부터가 새로운 경제적 자립과 방어를 시작하는 진정한 첫 번째 날이 될 것입니다. 무너지는 달러와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당신의 판단이 빛을 발하여 소중한 모든 것을 지켜내는 승리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마칩니다.